안녕하세요. 최석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의 비과세 양도소득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부동산상의 권리, 주식 등 기타 자산과 파생상품의 양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지만 오늘은 주로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중에서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주택과 그에 부속된 토지의 양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택은 인간생활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 중의 한 가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문제가 항상 교육 문제와 함께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 세법은 생활의 기본 요소인 주택이 투기의 목적물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기조로 하여 왔습니다. 그 정책 중 하나가 주택의 실수요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주는 것이었고 그 중요한 내용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의 실수요자란 세법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와 또 일정한 조건을 갖춘 1세대가 거주의 이전과 경제사정에 따라 주택을 변경 소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2주택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문제는 조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는 비과세이고 2주택 이상자의 경우는 법률상 정한 비과세의 경우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라든지 이런 집과 일반 주택 한 채가 있을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일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가 된다.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법률상 정한 비과세의 경우가 아니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인데 반하여 일시적 2주택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를 받게 되기 때문에 과세와 비과세의 중간자적인 예외적 법규란 점에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1세대 2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과세이든지 비과세이든지 크게 대별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의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비과세 양도소득입니다. 1번 1가구 1주택인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9억 이하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9억이 초과된다 하더라도 9억까지는 비과세이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 거주요건 2년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가구 1주택인 경우 비과세가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이 소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 2년이 추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즉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와 함께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1가구 1주택이나 1세대 1주택이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주 요건이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즉 2년 이상 보유만 한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 첫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일, 즉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일이 2017년 8월 2일인데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2년 보유만 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일 이전에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즉 소유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일 이후라 하더라도
계약 체결만 그 이전에 이루어지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이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는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또한 임대 의무 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거주 요건 2년과 보유 요건 2년을 함께 충족하여야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조정지역, 즉 일반지역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지금 이거는 1가구 1주택의 비과세를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여기 2번과 3번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비조정지역은 기존 주택 취득 1년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즉 기존 주택을 A라고 했을 때 A주택의 취득일자가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인데 다시 1년 이내인 2020년 10월 1일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면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것은 투기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존 주택 취득 1년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을 매도한 경우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즉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기의 목적이 아닌 거주 이전이라든지 또 사정에 의해서 집을 바꾸게 된다든지 했을 때에는 비과세를 해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지역이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아무래도 일반 지역보다는 그 요건이 강하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존 주택 취득 1년 이후에 새 주택을 취득하고 일반 주택과 같습니다. 조건이 1년 이내에 전입한 후 일반 주택에는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1년 이내에 전입한 후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것은 1년 이내에 전입을 하고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이 비과세 요건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1번의 요건입니다. 거주 요건 2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제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이 소재한 경우였고, 그 다음에 거주 요건이 제외되는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그 다음에 2번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3번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 이러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보다는 비과세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양도기간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그 양도기한이 연장이 된다. 그런 뜻이고, 참고사항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투기과열지구는 당연히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다. 이 말은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투기과열지구는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수학적인 용어로 살펴보자면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의 여집합이다. 혹은 또 보집합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 네 번째, 1주택 1분양권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규정되고 있지 않는 사항이지만 아래의 1주택 1조합원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1주택 1분양권의 보유자가 분양권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1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되는 것으로 보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되는 1주택 1분양권도 5번의 1주택 1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1주택 1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입니다. 지금은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주택 1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는 2주택자의 경우와 같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규정처럼 일시적 1주택 1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도 그런 사정에 따라서 국내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한다 하는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규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한 1주택 1조합원 입주권의 일시적인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의 비과세의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2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5번 1주택 1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 일시적 1주택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다음의 경우에 비과세를 해준다는 특례를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은 삭제됐기 때문에 2항 법 제89조 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항 그 다음에 쭉 나오는 6항, 7항, 여기 11항까지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법 제89조 제2항 단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9조 2항의 단서란 여기에 나옵니다. 89조 2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가 주택 부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2조에서는 같다.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선정된 지위, 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 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승계조합원을 말합니다. 어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런 뜻이고, 이하 조합원 입주권이라 한다. 취득한 것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조합원 입주권이 있음으로 해서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이기 때문에 2주택이 되기 때문에 먼저 파는 일반 주택을 비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규정입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은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156조 2항으로 들어와서
사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사망.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이하에서는 종전의 주택이라고 한다. 종전의 주택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은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은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은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은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불이행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은 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1가구 1주택 1조합은 입주권의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은 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만족해야지만이 일시적 1가구 1주택 1조합은 입주권으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 비과세가 되지만 법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은 입주권을 취득하더라도 1가구 1주택 1조합은 입주권의 경우에도 비과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154조 제1항, 제1호, 또 제2호 가목, 제3호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154조 1항은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법 168조 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과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조 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2020년 2월 1일 양도하는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1항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시행령 154조 1항에서 1호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은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인정해 주겠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2호의 가목,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은 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 제3호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불이행으로 정하는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은 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시행령 제156조의 2의 제4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좀 잘려서 잘 안 보여서 그런데요. 사항입니다. 사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은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은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은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 3년 이내에 양도를 하여야 비과세가 되는데 이 경우는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54조의 제1항을 적용한다. 154조의 제1항을 적용한다는 것은 비과세를 인정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에 1이 빠져 있는데요. 1호입니다. 1호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 관리 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에 2년 이내에 이건 새로운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이 완성됨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그런데 그 세대 전원이 이사하는 중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세대 전원이 이사하지 못하더라도 인정을 한다 이런 뜻이고 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를 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서 비과세를 인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런 조건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개발사업 2호입니다.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이것은 이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재규모 건축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양도를 하면 당연히 이제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또는 완성된 후라 하더라도 그 완성되고 난 뒤에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제156조의 제8항입니다.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복령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 입주권, 2주택과 1조합 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 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이하 이제 최초 양도주택이라고 하는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1호는 2호, 즉 3호, 4호, 그 다음에 5호 이러한 내용에 해당되는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1호, 2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2호는 규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1호,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를 구성하는 자 가번은 1주택, 나번은 1조합원 입주권, 다번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그 다음 2호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것은 이제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또 다른 1세대를 구성하는 자를 동거복령하기 위한 것이니까 복량하는 자, 이거는 복량받는 자 이렇게 되겠죠. 복량받는 자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둘 중 한 사람만 되면 해당된다는 뜻이고 가번은 1주택, 나번은 1조합원 입주권, 다번은 1주택과 1조합 입주권 이렇게 됩니다. 이제 사망을 보면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합치기 전에 1주택자가 또 1주택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되었을 경우에 먼저 10년 안에 양도하는 1주택은 어느 주택이든 비과세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4호는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 제1호 다목이라는 것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또는 제2호의 다목,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어느 하나의 요건을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합하면은 2주택 2조합원 입주권이 되니까 그 중에서
가목이나 나목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해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가목을 보면 합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 입주권, 합친 날 이전에 최초 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 입주권을 말한다. 합친 날 이전에 최초 양도주택을 소유하던, 그러니까 양도한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 입주권을 말한다. 즉 합가전 조합원 입주권, 부양자의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관리처분계획 등의 인가로 인하여 최초 취득된 것, 제9항에서 최초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고, 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 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인가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을 조건을 만족하여야 비과세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등의 인가로 인하여 최초 취득된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최초 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인가를 이후에 취득된 것이 경우에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 비과세를 해준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목은 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 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 양도주택이 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합가전에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 취득된 원래 조합원이 아니고 승계받은 조합원 자격으로서 취득된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최초로 양도한 주택이 합가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일반 주택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는 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이 최초로 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 양도주택이 거주하기 위해 사업 시행인가를 이전에 취득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는데 반해서 여기서는 합가전에 이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집이 되어야 매매 등으로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 양도일이 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일반 주택이 되어야 비과세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5호, 합친 날 이전에 제1호의 나목 또는 제2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 입주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합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 제1호의 나목이라는 것은 1조합원 입주권, 제2호의 나목이라는 것은 1조합원 입주권.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 두 개니까 이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니까 그 주택이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합치게 되면은 살아야 될 집이 필요하니까 합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56조의 제9호입니다.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위에는 동거 복량을 위한 합가이고 이것은 혼인으로 인한 합가입니다.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1주택과 2조합 입주권, 2주택과 1조합 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 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즉 비과세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가 1주택, 나 1조합 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 입주권입니다. 2호는 즉 여기서 2호, 3호 또는 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조건이고, 2호는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감옥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호 감옥 1주택 혼인날 이전에 제1호 감옥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뭐 신랑이든 신부든 관계없겠죠.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3호는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목은 1주택과 1조합 입주권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하나입니다. 가목입니다.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은 입주권. 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 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은 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1항에서 1혼인 전 조합은 입주권이란다. 이 최초 조합은 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 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은 입주권이 최초 조합은 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 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에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남옥은 혼인 전 조합원 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 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 양도주택이 혼인 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인 전에 조합원 입주권 등이 매매 등으로 승계 취득된 승계조합인 경우에는 최초로 양도한 주택이 혼인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것일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이거는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된 경우에는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그런 조건이 만족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4항을 보겠습니다.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남옥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 입주권에 의하여 제1호 남옥이라는 것은 1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소유하던 1조합 입주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집이 없으니까 혼인하면은 주택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 취득한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56조의 2 제10항입니다. 제155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 일반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5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 일반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제155조 제6항 제1호라는 것은 문화재 주택을 말합니다. 문화재 주택은 내가 임의로 양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그 밖의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3항에서 5항까지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 주택 중 동항 제2호의 인홍주택과 그 밖의 주택 및 이하에서 일반주택, 여기서는 농어촌 주택하고 인홍주택을 뜻하고 그 밖 주택하고 또 조합원 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 일반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즉 농어촌 주택과 인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그 밖의 일반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서 제3항 내지 제5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156조 2의 12항입니다. 제3항 내지 제1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원 입주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번 주민등록증 4번 2번은 삭제가 되어 있고 3번 조합원 입주권 전환되기 전의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 대장 등본 4번 삭제 5번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등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56조 2 14항입니다.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 즉 비과세를 적용받은 1세대가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 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하는 규정이 있고, 요거는 이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추징한다, 그런 규정입니다. 14항 제12항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관을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고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고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표 등본, 양도하는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 대장 등본,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 대장 등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일시적 2주택, 그 중에서도 1주택, 1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비과세의 경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일시적 2주택, 일시적 1주택, 1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2020년까지는 조합원 입주권만 주택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분양권도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법률에 대해서는 분양권도 입주권과 같은 입장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